질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즉 선순위 채권이 더 우선됩니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 혹은 가산금, 여기 이제 당해 국세죠. 자, 당해 국세와 가산금은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뭐보다 그 담보 채권보다 조세가 더 우선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니까 나와 있죠. 주의. 자,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에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자, 38쪽 가보면 자, 이번에는 지방세와 타 채권과 채권과의 관계인데 역시 내용은 똑같은 거고요. 3번 보세요. 역시 동그라미 3번. 자, 담보채권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 내는데 자, 땡땡.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을 설정 등기, 등록한 사실을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기타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대항 조건과 그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재산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 그 담보된 채권이 더 우선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또 끝에 다만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지방세, 여기 이제 당해 지방세입니다. 그 당해 지방세는 자 뭐보다 그죠? 뭐보다 밑에 담보 채권보다 항상 조세가 더 우선돼요. 그래서 왼쪽에 보니까 주의 나오죠.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에는 재산세,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밑에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등이 있다. 돼 있는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재산세.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이 우선되는가 이런 우선순위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처음에 이제 역사상 딱 2번 출제됐는데 우측에 예제가 2문제가 있죠. 그 2문제가 다 출제되었던 건데 1번만 좀 볼게요. 자,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등의 설정을 등기한 담보채권은요 항상 국세나 지방세와 동가산금보다 우선돼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 선순위 저당권이 무조건 조세보다 우선돼요. 다만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는 저기 당해세요. 이런 당해세는 담보 채권보다 항상 우선해서 징수되는 바 무조건 우선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몇 번? 3번 양도 소득세에서 당해세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종류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됐고요. 자, 넘겨보죠. 자, 넘어가서 이제 조세 분류로 갑니다. 자, 교재 40페이지. 자, 이 조세 분류라는 것은요, 이제 세금을 어떤 큰 그룹별로 이제 나누어서 구분한 건데요. 그래서 어떤 세금은 어떤 특성이 있다, 뭐 이렇게 구분한 건데, 이미 배운 것도 있고, 아직 안 배운 것도 있는데요. 자, 첫째 보죠. 1번. 자, 과세 주체에 의한 분류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세금을 누가 징수할 거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주에 첫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과세 주체요. 자, 과세 주체는 누가 세금을 징수할 거냐 이거죠. 과세 주체. 세금을 징수할 자가 누구냐. 즉 누가 세금을 과세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이제 국가에서 징수한다면 요건 무슨 세가 돼요? 그죠? 국세가 되고 이걸 지방에서 징수한다면 그때 뭐가 됩니까? 이땐 지방세가 돼요. 그래서 항상 세금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다. 그럼 이제 국세는 어디서 가서 내요? 세무서 가서 내는 세금이 요게 국세고 지방세는 구분하죠. 첫째 항상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걷는 지방세가 있고 또 어디요? 해당 시군구에서 걷는 지방세 이렇게 둘로 양분화가 됩니다. 항상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국세는 몇 개? 14개, 지방세 11개에서 합이 25개인데 이제 그 중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그 25개 세금 중에서 저희가 공부할 건 딱 5개거든요. 뭐뭐?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렇게 딱 5개가 전부 답니다. 그래서 일단 항상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니까 뭐 개요가 있고 뭐 국세, 지방세 뭐 나눠져 있는데 이런 거 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써 있는 것만 보시면 되고 다만 참고로 요 얘기만 좀 잠깐 할게요. 요 얘기만.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요. 지방세가 대폭 개정됐어요. 지방세가. 물론 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개정된 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따 할 거기 때문에, 이 지방세가 워낙 개정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제까지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했는데 공부를 이미 했었던 분들이 아주 고개를 설레설레 이제 흔들 정도입니다. 흔들 정도고 개정세법을 언제 해줍니까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개정세법을 지금 할지 안 할지도 좀 고민 중이다. 왜냐면 워낙 개정된 게 많다 보니까 제가 개정세법은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 이 상태가 돼야 하는데 이 상태가 아니고 전면적인 수업을 다시 다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조금 파생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가 일단 그걸 잠깐 보여줄게요. 저희가 자 이제 부동산 세금은요 항상 취득 관련 조세가 있었고 그죠? 이미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양도 관련 조세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인데 그럼 종전에 이제 2010년도 얘기를 합시다. 자 2010년도에는 지방세만 얘기해요. 지방세 2010년도에는 세금이요 취득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등록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면허세 같은 게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다시 이때 등록세는 이제 소유권, 매매에 의한 등기 같은 그런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도 있었고 매매 말고 기타 설정에 관한 거,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같은 기타 설정에 대한 이런 등록세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게 2011년도 올해부터는 법이 좀 바뀌고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종전의 취득세하고 종전 등록세에서 소유권에 관련된 즉 매매나 어떤 기타 소유 어쨌든 소유한다는 거 그런 등록세가 합쳐져 갖고 뭐가 됐냐면 요게 취득세라고 이렇게 명칭이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 금년도부터는 절대 등록세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왜? 종전 등록세가 뭐해? 종전 취득세와 이제 합쳐서 무슨 세? 취득세. 그래서 한꺼번에 세금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에 같으면 이제 취득세 내고 조금 있다가 등록세 내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취득세하고 종전 등록세를 합쳐서 내야 됩니다. 거기에 무슨 세? 취득세고. 그다음에 종전에 등록세에서 설정, 뭐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전세권 설정 이런 거하고 종전에 면허세 이 두 개를 합쳐서 역시 뭐라고 지칭하냐면 등록 면허세라고 해요. 등록 면허세라고 해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저희가 할 건 이제 두 개예요. 취득세가 있고 뭐가 있다? 등록 면허세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유 갑시다. 역시 마찬가지 2010년도의 보유세는 지방세 얘기입니다. 자, 뭐가 있었냐면 첫째 재산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세 번째 공동시설세 네 번째 지역개발세 이렇게 지방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세도 있어요. 국세 뭐 있습니까? 자, 종합부동산세인데 요건 신경 쓸 거 없고 이렇게 되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 요게 2010년도가 2011년도에는 역시 마찬가지 법령이 일부 바뀌었어요. 어떻게? 종전의 재산세하고 종전 도시계획세가 이제 합쳐져 갖고 뭐가 됐냐면 요게 재산세라는 하나의 세금으로만 과세돼요. 하나의 세금. 또 종전의 공동시설세하고 종전의 지역개발세를 어떻게 이렇게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해서 이렇게 역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 세금들을 이제 통합해서 이제 한꺼번에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뭐 됐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저희가 공부할 건 요거죠. 재산세입니다. 바로 재산세. 이때 자 지역자원시설세는 이건 뭐 명칭만 알고 계세요. 이게 왜냐면 종전에도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같은 건 시험에 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취득할 때는 뭔 세? 저희가 이렇게 취득세, 또 등록, 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 양도합니다. 양도는 이제 국세니까 바뀔 게 없겠죠. 양도는 그냥 무슨 세? 양도, 소득세. 이렇게 정리되면 되죠. 이래서 저희가 하게 5개, 그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합이 5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이제 개정된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약간은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최대한 쉽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자 41쪽 가볼게요. 41쪽의 두 번째 과세
목적에 의한 분류입니다. 과세, 목적에 의한 분류인데, 자, 1번 보통세가 있고, 2번 목적세가 있죠. 그럼 여기서, 자, 보통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이거예요, 이건. 정부가 이제 세금을 징수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즉, 어떻게 한다는 거는, 어쨌든 정부가 세금 걷는 건 쓰기 위해서 걷는 거예요. 그죠? 정부가, 국민에게 걷는 이유는 정부의 어떤 그 정책에 사용되기 위해서 걷는 거죠. 뭐 정책 많잖아요. 그죠? 공무원들 급여도 지급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뭐 길도 포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대강이요? 4대강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저 세종신도시, 뭐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건데, 오늘 제가 이렇게 버벅거리죠. 이 버벅거리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간밤에 춥게 떨떨떨떨 떨면서 잤더니 아침 되니까 몸이 좀 찌뿌둥둥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사람은 고로 따뜻하게 자야 되는데 저희 집이 난방이 안 돼서 계속 지금 그냥 냉 방바닥이죠. 냉방에서 그냥 솜잎을 두툼한 거 그 옛날에 덮던 거 기억나세요? 어렸을 적에 그 이만한 그 목화솜이라고 하나 이걸? 그 시골에서 덮던 거, 그 무거운 거 있잖아요. 그거 덮고 자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불을 딱 걷어치면 가슴이 아주 시원합니다. 왜냐면 계속 짓누르다가 아침에 이거 딱 그 이불 아마 덮어보신 분들 아마 상당히 무거운 걸 아마 알 거예요. 이랬더니 이걸 어때요? 야, 참, 저 선생님 참 미련 맞다. 응? 요즘에 그런 거 말고 오리털 이불도 있고 가볍고 따뜻한 게 얼마나 많은데 저도 압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아들아 이거 덮고 자면 참 좋단다. 그런데 그걸 안 덮고 어떻게 또 어머니 명을 거역을 하고 마트 가서 오리털 이불 사겠어요? 근데 어때요? 누가 요즘에 옥매트 전기장판도 참 좋은 게 많은데 그거